독도는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가져다줄 지리적 이점을 통해 동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욕심내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독도는 동해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서 일본의 해양 패권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도 문제를 이용하며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대한민국은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고유 영토로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히 입증된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적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맞서 독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 이상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주권, 자부심,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영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록된 고유의 섬입니다.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 지증왕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이미 6세기부터 한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독도는 지속적으로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리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남과 같은 지리서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합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몰래 시마네현에 편입하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과정 중 하나로 당시 대한제국이 이미 독도를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점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은밀한 편입은 독도가 본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영토였다면 굳이 편입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자원을 착취했으며 독도 역시 그러한 침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영토를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깝습니다. 반면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약 157.5km로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비교할 때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 관점에서 명백히 한국 영토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영토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토의 인접성과 실질적 관리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독도는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더해줍니다. 특히 독도는 한국의 해양 방어와 직결된 지역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경제 수역은 동해의 어업권과 해양 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독도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식민지 영토를 정리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습니다.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는 독도가 일본의 관할에서 배제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독도를 한국의 관할 아래에 두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포기해야 할 영토를 명시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도가 이미 한국 영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법적 해석에 있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경찰이 상주하며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행정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다양한 보호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실질적 관여 없이 외교적 문서와 교과서에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며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보고로 오징어, 꽁치, 명태 등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합니다. 이러한 어장은 한국의 어업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해저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청정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미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의 역사적 애국심과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하는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섬의 자연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동해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수역은 어업권과 에너지 자원 개발권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적 완전성을 상징하며 한국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맞서 독도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영토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 면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이 명확합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경제적 번영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국민 모두가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